내신 완성 문제. 오늘은 금속 결합에 대한 부분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요. 금속 결합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결합이죠. 금속 원소의 특징은 다른 원소랑 틀리게 자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최외곽 전자가 특정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원자들이 겹쳐져 있는 그 구조를 격자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격자 구조 전체에 퍼져 있는 현상이고, 최외곽 전자라는 게 원자과 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원자들이 그리고 가까이 원자들끼리 또 한 번 더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라는 걸 이렇게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 마크처럼. 자, 그 다음에 특징 한 3가지만 잡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전성, 연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전성과 연성은 이제 늘어나거나 잘 펴지는 그런 성질을 전성과 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성, 연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일단 외부 충격에 의해서 층이 밀리면 깨졌던 이온 결합이랑 틀리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격자 구조가 미끄러져도 원자들의 그 바둑판 같은 그 모양을 격자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격자 구조가 미끄러져도 자유전자가 재배치가 되면서 구조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려도, 아무리 가늘게 실처럼 만들어도, 또는 아주 종이보다 훨씬 더 얇게 펴도 그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스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금속들은 대부분 다 광택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그 입사되는 광을, 빛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자기파에 속하죠. 그쵸? 전자기파와 같기 때문에 입사되는 전자기파가 자유전자를 집단으로 진동시키고, 그리고 전자들이 이제 반사를 하는 때 광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자유전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광택이 더 반짝거릴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합금을 하게 되면 더 단단한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원자들이 중첩한다 그랬잖아요. 그 격자 사이사이에 또 하나의 다른 원자가 침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기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밀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강도가.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금속이죠. 나는 부도체. 금속이니까 여기는 도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반도체. 정답은 전기적 성질로 나눈 거겠죠. 그쵸? 3번이고, 2번에 자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자에 속박되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운동한다. 원자의 핵을 완전히 벗어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도체보다 도체에 더 많다. 부도체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부도체보다 도체에 더 많다는 맞는 설명이고요.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것이 자유전자죠. 정답 니은 디귿 5번이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림은 고체 ABC의 전기 전도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기 전도도로 나눈다면 가장 높은 C가 도체가 될 거고, 반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기억, A는 도체이다. A는 부도체이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불순물을 섞어 전기적 성질을 조절한다. 그렇죠. 반도체는 불순물을 도핑해서 도체 스타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반도체이죠. 그 다음 디귿에
C는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른다. 반도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거네요. C가 아니라 B라고 하시면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만 2번이죠. 자, 4번에 그림 가와 나는 도체와 부도체를 구성하는 원소와 자유전자를 모형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자유전자가 있는 상태의 도체죠, 도체. 그 다음 나는 원자 안에 자유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있는 부도체. 가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도체니까. 니은 자유전자가 나는 거의 없다. 맞는 설명이고요. 전기 저항은 가가 나보다 크다. 전기 저항은 나가 더 크겠죠. 그쵸? 자, 여기서 거의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거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부도체는 사실은 절연체라는 표현으로 더 쓰기는 써요. 현대에 와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부도체를 아예 부자를 붙여서 가능성을 아예 impossible로 정의를 했었었는데 부도체에다가 열을 가해서 자유전자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체를 절연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체는 오히려 열을 가하면 자유전자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져서 전류가 적게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특징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입니다. 자, 5번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예로 도체는 절연 장갑이나 전선인 피복 등을 만드는데 활용한다. 부도체가 그렇죠. 절연이라는 건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기억 틀리고, 반도체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자동차, 정보통신, 첨단 기술. 요새 아주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죠. 자, 디귿에 부도체는 반도체 기판에서 회로를 보호하고 오작동을 막기 위해 표면을 코팅하는데 활용한다. 표면을 코팅하는 데는 부도체를 쓰는 게 맞죠. 도체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두 번째로 많은 원소로 현재 반도체, 우리가 지각을 배울 때 규산염이라는 광물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규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14번. 자, 그 다음에 7번에 그림은 순수한 규소 결정으로 규소 원재, 원자가 전자. 자, 이게 이제 반도체 모형 중에 순수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물질 반도체, 불순물 말고. 그러면 이 순수한 반도체가 아닌 불순물 반도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9번에 보면은 인이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고 요거는 순수한 반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의 차이. 중간에 이제 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로 만족돼서 상당히 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규소만 있는 구조와는 달리 인이 들어갔었을 때 전자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 원자과 전자가 9개가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개가 안정인데 하나가 더 늘어나면은 좋은 게 아니라 이 하나가 돌아다니게 되죠. 그쵸? 돌아다니게 되면서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 전도를 우리가 이용해야 될 때는 이런 상태로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불순물 반도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도핑이라는 건 불순물을 주입하는 거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 도핑하는 방법은 N형. 자, N형은 그냥 쉽게 말해서 네거티브형이니까 마이너스 성질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N형은 그래서 지금 규소를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규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정중간에 이제 비소 같은 애들을 집어넣어 주는데 비소는 15족이요. 15족이면은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개를 공유하고 1개가 더 남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전류를 통하는 전기 전도성은 마지막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원자과 띠라는 곳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원자과 띠에서 자유전자가 되기 위한 전도띠로 이제 전도띠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도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체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띠로 건너가게 해주면
반도체들이 도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15족은요. 전자 하나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원자가띠 바깥쪽에 전도띠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전자를 얹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는 이 5번째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건너가서 전자를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번 전자가 움직이고 나면 원자가띠에서 어떻게 오나요? 그러면 이 구멍이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멍은 전자가 빠져나간 양의 전하를 띠는 구멍이 돼요.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그 양극에 끌려서 옮아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도띠에 가깝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차이점을 보면 이제 P형과 보시면 쉬울 거예요. P형은 한마디로 이제 이 규소가 똑같이 배치가 되었을 때 정중간에 도핑을 해주는 것이 13족의 원소들인데요. 예를 들어 붕소를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고 한 곳이 남겠죠. 4개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가띠에 전도띠 중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더 옮아오기 좋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4개 중에 하나가 벼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13족이라.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면 전도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를 건너가게 해줄 수 있다. 둘 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전자를 직접 주느냐 아니면 전자가 건너갈 수 있는 양공을 주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도핑을 해주면 반도체가 부도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2번째 설명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반도체를 우리가 배울 때 다이오드니 트랜지스터니 집적회로니 3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PN 접합, PN 접합 다이오드가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걸로 이제 응용해서 붙여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줄 건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건 건전지예요. 건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자, 도선을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 건데 네모나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뭐 아까 참고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요거는 포지티브 형이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는 전하로는 플러스, 이거는 네가티브. 플러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하나 부족하다는 의미와 똑같죠. 그쵸? 그렇게. 그래서 지금 포지티브 형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양공이 주로 존재를 할 거고요. 양공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 원래 실제적으로는 전자가 빠져나간 건데 그 구멍을 하나의 전하라고, 양이온처럼 전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티브형 N에는 전자들이 더 남아있겠죠. 전자가 남는 잉여된 게 전자, 그리고 잉여된 게 양공이에요. 그래서 P형은 이제 전하 나르게가 양공이 될 거고, 전하를 나른다는 건 전기적 성질을 나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형은 전하 나르게가 전자가 되겠죠. 전자가 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양공은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할 거고 전자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N형에서 P형으로 전자가 이렇게 건너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긴 양공이니까 플러스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플러스의 반대극으로 이끌려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건너가서 이쪽이 플러스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전자는. 참고로 얘기하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자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인인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면 전류를 통하니까 이걸 순방향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방향. 그리고 순방향의 반대가 역방향이 있어요. 이건 순방향. 순방향의 방향을 잘 알아두세요. 플러스는 포지티브, 마이너스는 네가티브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순방향이, 거꾸로 플러스의 네가티브, 마이너스의 포지티브를 연결해 주시면 그건 역방향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역방향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역방향 다이오드와 순방향 다이오드를 잘 적절히
조합을 하면 우리는 바르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류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럼 7번. 이와 같은 상태의 물질에 대한 설명. 이건 반도체인데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규소 원자의 전자는 4개이다. 전자는 14개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죠. 그쵸? 그래서 14개라서 1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쵸? 근데 8번에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순수한 반도체에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첨가하여 만든다. 그렇죠. 순수한 반도체는 14족을 쓰고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완전히 결합하는 거지만 거기다 전자를 하나 더 첨가해서 불안정하게 또는 전자 하나를 덜 줘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전자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기억. 니은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작다. 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크도록 만든 거죠. 도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전기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활용된다. 맞네. 반도체죠. 전기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우리가 1단원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는 건 여러분들 센스예요. 자, 9번에 다음은 불순물 반도체의 한 종류에 인이 들어가서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됐죠. 15번에 인이 들어가면 그러면 뭐가 많아져? 자유전자가 많아진다. 10번에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기억.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다.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보면 정류작용을 한다. 니은 맞죠? 약한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점. 자, 증폭은 요 바로 뒷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증폭은 트랜지스터의 역할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위치 다이오드들이 전구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다. 옳은 것만. D는 불순물 반도체로 만든다. 다이오드는 불순물 반도체로 만드는 거죠. 그쵸? 지금 전류를 흐르도록 전구에 불이 켜졌다고 했으니까 순방향 다이오드 불순물이 들어간 거죠. 도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A방향으로 해서 켜졌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얘기고 이 방향으로 정류작용이 일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즉 B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작용에 의해서 스위치에 B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죠. D 대신 도체를 연결하면 스위치 A를 연결할 때만 전구에 불이 켜진다. D 대신 도체를 연결하면은 반도체가 아니니까 정류작용이 없죠. 그래서 A, B 모두 불이 켜지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리고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자의 종류를 쓰시오. 자,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트랜지스터를 설명할 건데 바로 앞에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트랜지스터는 3개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PNP 또는 NPN인데 선생님 NPN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 NPN. 크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P를 선생님이 좀 작게 그렸어요. 실제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흘렸다고 볼 때 그때 오른쪽부터 2m 그리고 중간은 베이스 그 다음에 맨 왼쪽은 콜렉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원리냐면 2m NP의 순서로 가게 되면 전류가 NP로 흐르면 요 바로 앞에서 배웠지만 NP는 순방향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을 하면요. 자, 그래서 NP는 순방향 다이오드로 봤었을 때 여기서 2m에서 베이스로는 쉽게 전류가 흐르죠.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까지는 순방향
전자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P에서 N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거꾸로니까 역방향이 되겠죠. 자, 이미터에서 베이스, 베이스에서 콜렉터의 각각의 전압은 이미터는 0V, 베이스는 0.7V, 그 다음에 컬렉터는 5V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순방향으로 전진했던, 이동했던 전자가 베이스에서 살짝 머물다가 5V의 컬렉터에 의해서 전압이 높은 곳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전압이 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느냐 이것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전압차를 보면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돼 있죠.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자의 방향이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전자는 전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동을 할 때 전압차가 클수록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순방향의 2m에서 베이스보다 베이스에서 콜렉터에서 훨씬 더 크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증폭작용을 하게 되죠. 즉 2m에서 베이스까지는 약간 멈출 수 있는, 여기서는 스톱시킬 수 있는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또 베이스에서 콜렉터로는 증폭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트랜지스터의 역할이고 트랜지스터는 모양상 지금 3번의 모양이 나왔지만 이런 모양 다리 3개인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든 것이 집적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다이오드의 정류작용과 그 다음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작용, 증폭작용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적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집적회로는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한 개의 작은 칩에 모아 놓은 것을 얘기하고요. 지금 15번에 보면은 규소, 즉 실리콘 그 기판 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집적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 찍고 있는 폰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데 선생님이 좀 알아보니까 이건 뭐 그 기업체의 기밀이라서 뭐 알려주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집적회로들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앱, 그 다음에 뭐 메모리,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전원 관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정에 들어가는 값들이 대부분 다 집적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디오 코덱, 그 다음 센서 등등이 이제 집적회로로 들어가 있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설정에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적회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12번에 그럼 반도체 소자의 종류를 쓰시오 그랬는데 N형과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접합하여 만들고 약한 전류와 전압을 크게 하는 증폭작용을 하고 스위칭 작용을 한다. 트랜지스터를 얘기한 거죠.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다음 13번에 노트북에 사용한 어댑터. 어댑터 안에는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선 중간에 이렇게 붙어있는, 선생님 노트북에도 중간에 붙어있는데요. 그런 어댑터의 역할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로 소형, 그러니까 노트북 이하의 소형 전자기품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어댑터. 그래서 어댑터는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꿔준다가 아니라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그다음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렇죠. 다이오드의 특성을 활용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에 반도체 소지와 중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직접 회로이죠. 트랜지스터는 스위칭과 우리가 증폭작용인 거고,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연결해야 직접 회로. 즉 직접 회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앱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직접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번에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과정. 첫 번째는 이제 규산염이죠. 규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을 이용해서 규소로 만든 얘를 웨이퍼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실리콘 기판 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는데, 이게 반도체 칩을 위에다 다 이렇게, 이건 도핑이라 그러면 그렇고, 위에다 이렇게 합금처럼 붙이는 거죠. 여러 겹으로 이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만듭니다. 웨이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칩으로 만든 직접 회로가 된다라는 거죠. 규산염이 기억에, 그리고 웨이퍼가 니은에 맞는 설명이고요. 직접 회로는 회로 사이의 거리가 짧죠. 지금 짧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막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상당히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짧고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16번에 반도체 소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바꾸는 기능, 정류작용, 다이오드, 전기신호, 증폭, 스위칭, 트랜지스터. 그 다음 고전압 전기 분야에서 절연 기능을, 이거는 그냥 몰라도 일단 풀 수 있죠. 절연이라는 전류를 차단하는 거죠. 부도체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전기와 또 뭐 데이터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전기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신호 전달. 자, 그 다음에 17번에 반도체 소자와 그 활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다. 맞고요. 최근엔 주로 14족 원소인 저마늄을 이용한, 저마늄은 이제 게르마늄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게르마늄은 예전에 사용하던 거, 이것을 예전에 사용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규산염의 규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1등급 도전 문제네요. 1등급 도전 문제에 물질 A의 원자가 결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금속이겠죠. 그래서 금속 결합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 A는. 그러면 A는 부도체이다. A는 도체죠. 금속이니까. 기억 틀리고. 기억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높다. 기억. 전자가 많을수록, 지금 속박되어 있는 전자보다는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니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훨씬 더 전도도가 높겠죠. 그렇죠?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A의 전압을 걸면 니은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자유전자가 이동해야 된다. 정답은 3번. 2번에 그림 가와 나는 규소의 각각 인과 붕소 15족과 13족을 넣어서 가는 N형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P형을 만든 거겠죠. 그럼 이때는 전하 나르게가 전자가 되겠고, 이때는 전하 나르게가 양공이 되겠죠. 양공 또는 전공이라고도 해요. 자, 옳은 것은 가 나는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 세게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의 원자가 전자는 5개이다. 그 다음 붕소의 원자가 전자는 규소보다 1개 적은 3개다. 그 다음에 가에서는 전자가 양공을 채우는 과정에서 전류가 흐른다. 양공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전자가 직접 이동하죠. 그렇죠? 전자가 양공을 채우지 않고 전자가 이동을 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P형 반도체이다. 나는 P형 반도체이다. 5번이 맞는 설명이죠. 3번에 그림 가다는 반도체 소자를 활용하는 예를 나타냈다. 어댑터, 신호등, 태양전지 나왔는데, 어댑터는 다이오드 원리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신호등은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의 원리 또는 이제 태양전지의 원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빛에너지가 먼저예요. 빛에너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기에너지. 광자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억. 가의
반도체 소자는 정리작용을 한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나의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달라진다. 그렇죠. 발광 다이오드 색깔. 그 다음에 다의 반도체 소자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빛을 방출해서 전류를 받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4번. 4번 어떤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사용한 디스플레이에서는 별도의 빛을 내는 광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많은 디스플레이에 전류가 흐를 때 물질 자체에서 빛을 낸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OLED